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 시간 통해서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대기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네네. 네, 고민 가지고 계신 거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제가 상계 2단지 거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16년 성수동 서울숲 한진타운을 매수했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이 상계 2단지 매도 시기를 언제쯤 해야 될까 궁금하고요. 네. 매도 후 이제 천안이나 세종시 중 어느 곳을 기초는 원하는데 어느 곳이 적당한 건가 네,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주공 2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2016년에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한진타운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신 상황이에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귀촌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우선 이 상계주공 아파트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재는 그 두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서울숲에 있는 한진 아파트를 나중에 2016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네네. 그럼 아직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신 상태네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또 아까 귀촌이요? 귀농? 귀촌요. 귀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요? 네네네. 일단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상계주공을 결국은 지금 일시적 2주택인 상태시니까 예.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언제 파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일시적 2주택이면 조건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요? 새로운 주택 구입하고 3년 내. 3년 내. 예, 3년 내니까 2016년 언제 구입하셨어요? 아, 11월요. 11월에. 예, 그러면 2019년 11월 그 잔금한 날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처분하시면 그 전까지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예. 예, 그러면은 그 상계주공 2단지 있잖아요. 네. 예, 상계 2단지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네. 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비과세를 받고 이 기간 내에 처분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재테크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만 이제 요즘 세테크라는 그 개념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테크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비과세 제도예요. 네. 예, 그리고 상계주공 2단지가 아무래도 재건축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고 뭐 조합원 지위 양도도 이제 금지되고 조합 설립인가 나면 그죠? 예. 초과부담금도 내야 되니까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고 시간이 흐를수록 별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앞으로 뭐 10년, 15년 뒤에 다시 이게 실제로 진행돼 또 제도가 약간 바뀌었어. 이럴 때나 좋아지는 거지. 그냥 지금은 세테크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 내, 그러니까 내년 11월 기간 내까지인데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투자 심리가 좀 남아있고 기대 심리를 조금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좀 처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귀촌은 또 어디 생각하신다고요? 세종시나 천안시요. 세종시나 천안시 두 곳 중에 연고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종시요. 그럼 당연히 세종시로 가셔야죠.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귀촌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많은 분들이 귀촌이라든가 귀농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봉착을 하냐면 일단 지역민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살 거리를 제대로 마련을 못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는 시간도 버렸죠. 거기다 이제 자금도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다시 와서도 엄청나게 또 힘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기촌 같은 거 준비하실 때는 제일 먼저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일단 연고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세요.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을 하시고 또 거기 가서 계획과 함께 목적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쉽게 움직이지는 마세요. 단순히 내가 그냥 공기 좋은 곳에 C로 갈래? 이 개념이시라면 굳이 이런 데 가실 필요 없고요. 수도권에서도 얼마든지 경기도권에서도 공기 좋은 곳은 많습니다. 그냥 이런 곳에서 잠시 생활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건 좋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이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꼭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우선 이 귀촌에 대한 이 주의점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고가 없는 지역 그리고 계획이 없이 내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아마 경험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매도 시기는 비과세 혜택 받으시면서 좀 빠르게 처분하시는 거 조언 드렸으니까 좀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도 도움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투자 목적으로 김포 양곡지구 금호올림 네. 미분양 있던데 그거 매수해도 되는지 싶어서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투자 목적으로 김포에 위치한 난곡지구의 금호 아파트가 현재 이제 미분양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부터 먼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포 한강신도시 양곡지구를 보신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미분양 나서 네. 이걸 투자로 보신다고요?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 좀 반대입니다. 네. 왠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양곡지구가 한강신도시이긴 하지만 한강신도시의 중심지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네. 한강신도시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이 도시철도 지나는 곳 있죠? 네. 이 도시철도 지나는 곳이 한강신도시의 중심이에요. 여기 일단 네. 중심지에서 멀어져 있죠? 네. 왜 미분양이 났겠어요? 네. 자, 김포 한강신도시는요. 네. 자, 한강신도시 자체만 5만 6천 세대예요. 네. 공급이. 네. 그런데 얘만 5만 6천 세대고 김포 지역에 한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니까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신도시 말고도 추가 공급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또 이쪽에 시내폴리스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업무지역을 조성할게요 해놓고 먼저 뭐부터 지금 조성을 하고 있냐면 업무지가 조성된 게 아니고 주거시설부터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주거량이 더 많죠. 그리고 신도시랑 붙어있는 검단 신도시도 지금 약 한 7만 세대가 대기하고 있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서울과 가까운 쪽 특히 고촌이나 풍무 쪽에서 지금 막 도시개발 사업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개발할 땅이 개발할 부지가 아직도 많은 곳이 대표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도시철도 개통 곧 앞두고 있잖아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붙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힘들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지 마세요. 네네. 네, 다음 이제 또 어떤 거죠? 제가 실거주 겸 전망이 궁금한 거는 네. 저 지금 덕양구 화정동에 살고 있어요. 화정동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그 별빛 7, 8, 9, 10단지 여기는 실거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어디요? 덕양구 화정동요. 네. 네. 어느 단지요? 7, 8, 9, 10단지 중에서요. 7, 8, 9, 화정역에 있는 거네요? 네. 거기 화정초 아이가 다니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실거주 겸, 그죠? 네, 앞으로 전망. 네, 실거주 겸으로 좀 이왕이면 좋아지는 곳. 네. 7, 8, 9, 괜찮네요. 이게 이왕이면 7단지? 7단지나 8단지? 네. 네, 왜냐면
화정역 중심이 화정동 중심이 사실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랬던 곳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지구가 가격이 올라가고 원흥지구가 조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저렴하네. 그러면서 화정역 쪽 주변에 이 지역이 화정지구가 이제 가격이 최근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실거주하기에는 아직도 올라간 가격 대비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도시가 확장을 하거나 개발할 여지가 없으면 사실 구입할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는 이 화정동을 끝으로 도시가 끝났었는데 이제 이 대공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공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화정지구가 대공역세권하고 만나서 도시가 훨씬 커지게 생겼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 끝에 있던 그 화정지구의 딱 끝에 있던 이 도시가 확장을 하는 역할, 이 대공역세권 개발이 확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조건이 훨씬 크죠? 논밭을 보고 있다가 도시 대 도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왜 7단지가 괜찮냐고 말씀드렸냐면 역세권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 도보로 확실하게 단지에 끼고 있으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실거주 겸 투자 목적까지 생각하셨을 때 가장 괜찮은 단지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7, 8단지 중에 좀 보시면 좋겠네요. 7, 8단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아파트는 7, 8단지,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셨던 김포의 아파트는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아래 보이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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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누어 볼까요? 아, 네, 저는 강서구 하곡동 네. 88 체육관에 있는 롯데캐슬 51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0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한 15년 됐죠, 지금? 네. 그래서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예, 또 반포 리트에 지금 보유 중인 51평이 있어요. 네. 그걸 전세를 놓고 레미안 퍼스티지를 30평대를 좀 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서구의 아파트와 또 반포 이쪽의 아파트 두 군데를 보셨는데 강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화곡동 롯데캐슬 아파트 51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도 이곳에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오랫동안 좀 거주 또 보유를 하셨어요. 이걸 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이 지역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우장산 롯데캐슬을 2003년부터 보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에 지금 그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가격이 맞아요.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이제 회복하는 네네. 그런 단계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생겼죠. 평수가 아까 50평대라고 그러셨어요. 평수가 50평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50평대 맞아. 네. 네, 그러면서 지금 그 반포 리치 50평대를 또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롯데캐슬의 50평대가 왜 가격이 그렇게 고점 대비 못 올라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반포 리치랑 비교를 하셨으니까. 반포권은 네네. 그래도 가격이 마찬가지로 대형에서 고점에서 떨어져서 좀 회복은 했지만 네. 지역적인 특성이 강한 곳에 중대형이 그래도 선호도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가격 회복력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죠? 네네. 근데 우장산 롯데캐슬은 아마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적인 수요가 강서 지역 특성이 지금 마곡지구의 후광 효과를 얻어서 20평대, 30평대 가격은 상당히 지금 강세예요. 그런데 중대형이 40평대 이상의 가격 강세는 못 이루고 있어요. 그나마 30평대 가격이 너무 치고 오주니까 40평대까지는 움직여주는데 40평대와 50평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 정도로 지금 사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이 기업 도시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기업 도시는 영구단지 중심이잖아요. 그죠? 네네. 영구단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거주의 수요층들이 대부분 그래도 30, 40대의 조금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대형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보유하신다기보다는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회복해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처분을 항상 부동산은 처분이 되는 겁니다. 네. 올라간 다음에요. 올라가는 상태에서. 올라간. 내가 다 올라간 다음에 팔아야지. 그럼 또 안 팔려요. 그때는.
항상 가격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내가 처분을 해야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시기에 처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팔아야 된다는 네,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반포 리체랑 지금 또 하나를 구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 또 옆에 또 레미안을 구입하는 건 어떠냐 그 의견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자, 강남권의 아파트는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 네.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하는 것들을 지금 고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래요. 강남권의 아파트는 네. 비교적 새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생명력이 조금 더 오래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이제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또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큰 단지들은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지금 지연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 부각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좋으신 선택인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서 하나를 구입을 하고 전세를 놓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를 구입하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규제적인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면 규제적인 시장에서 남들은 다 나는 규제하니까 이제 투자 안 할래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고 나는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나쁘지 않으신 선택이에요. 결국은 미래를 보고 부동산은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미래 보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이 조건 아까 말씀하신 그 단지 2개 구입하시는 거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대신에 우장산 캐스는 빨리 파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네. 우장산이 그 마곡 지역 되면서 혹시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형. 예,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회복해서 시장 상황이 좋아서 움직여 줄 때 팔아야 팔리는 거지. 네. 괜히 또 욕심나서 갖고 있으면 그것도 못 판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네, 좀 네. 대형 평형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장산 아파트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보셨던 이 반포의 투자는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가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고민 상담 또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마곡 벽산 아파트하고요. 네. 남한산성 앞에 푸르지오. 네. 두 개가 좀 지역이 달라요.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투자하면서 거주하려고요. 아, 거주도 하시면서. 네네. 그런데 지역이 좀 차이가 있네요. 우선은 이 마곡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를 하나 보셨고 또 하나는 성남, 이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살기에도 좀 좋고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있는 지역은 어디일지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과 경기도인데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을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지금 잠원 해밀리에 사는데요. 아, 잠원에 네, 그거를 매도하고 좀 적당한 차익을 실거주 아파트 하나 하시고 네, 차익을 좀 네, 쓰려고. 자금을 네. 조금 활용 좀 하시고 네. 일단 그 거주하기 좋고 조금 편리함을 갖춘 거는 일단 입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성남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대단지를 형성하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또 단대 푸르지오가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죠? 2012년도가 13년도 입주했으니까. 네. 단지 가보지는 면으로 않았어요. 네? 가보지는 않았어요. 단지 면으로 보면 푸르지오가 낫고 네. 입지적으로 보면 그래도 마곡 벽산이 서울에서 그 마곡 지구에서 정말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거고 그 보타닉 공원 조성되는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단지였는데. 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지역적인 특성을 놓고 보면 마곡이 조금 더 우세한데 저는 그래요. 지역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이 후포 벽산보다는 같은 만약에 강서권에서 움직일 거라면 이 정도 가격으로 굳이 여길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간 시점부터 내가 또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역세권,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벽산은. 네. 그리고 주거 지역이 여기 보면 공장들 막 그런 데가 좀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타운으로서 역할을 조금 못해요. 공원이 조성된 장점은 있지만. 네. 그래서 주거 타운이 형성돼 있으면서 역세권인 이 신방화역 쪽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들을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신방화역이요? 예.
예, 그래서 저 벽산보다는 저 신방화역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앞으로 미래 가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저기 이게 대치동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예, 남한산성 그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서. 네. 아, 생활 거주지로 좀 가까운 것 같아서. 네네 다 대치.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 내에서 지역적인 거는 어차피 서울의 그 기업 도시와 자, 이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그 거주지를 선택을 하면서 거주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결국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지의 가치를 가장 끌어올려주는 거에 대표적인 걸 보면 교통이 들 수가 있고 그 업무타운의 접근성을 들 수 있고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들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교통에서는 당연히 성남이 그러니까 그 푸르지아가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업무타운 중심에서는 마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반시설도 보게 되면 푸르지오 자체는 교통의 기반시설은 좋지만 전체적인 업무타운이 조성되면서 편의시설까지 조성되는 거 보면 마곡지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도 전체적인 환경이 그 대형 공원이 조성되고 또 주거지 아무래도 중상층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 환경이 현재보다 또 높은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곳도 마곡지구가 우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좋은 곳들을 찾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곳들을 찾는다라면 그리고 내 생활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라면 단대 푸르지오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우세하지 않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대 푸르지오도 좋은데 투자 가치까지 생각하신다라면 그래도 마곡지구 쪽으로 오시는 게 낫다. 이 의견인 거예요. 신방화역 쪽으로 보라 그랬죠? 네, 그래 오시되 신방화역 쪽을 차라리 보시라 이거고.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니 잠깐만 잠원 해밀리의 전망은 어떤가요? 자, 강남권의 아파트는요. 네. 팔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거는 매도하시로 결정을 하셔서 내 목적에 맞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당연히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죠. 아, 네, 네. 예.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실거주하기에는 성남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까지 비교한다면 신방화역 쪽을 눈여겨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685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직장이 마곡 업무지구입니다. 투자 겸 거주로 다세대나 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자금이 여유롭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또 마곡지구 이야기예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단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보시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안상품으로서 다세대를 보신 것 같고 또 대안상품으로서 소규모라든가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곡지구 그럼 5호선하고 9호선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5호선하고 9호선이 들어가는 역세권 쪽에 다세대나 소규모 아파트는요. 가격이 비싼 그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단지가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고 생활시설과의 접근성이 좀 불편한 반면에 소규모일수록 어떻게 보면 역과의 접근성은 더 좋고 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장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내가 쫓아갈 필요는 없고 계단 밟기 전략을 조금 구사하신다라면은 역세권 중심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로변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생활 기반시설이 풍부한 곳에 있는 다세대나 소규모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계단 밟기식의 자산가치 상승을 누려보긴 충분하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 공략하시는 게 좋다. 즉 임대 시장에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내 집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기에 조언 하나 더 역세권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16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잠실 리센트 아파트 34평형을 보유 중이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할까 고민 중인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잠실로 좀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자, 목적이 분명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앞서 시청자분처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시 5년 뒤, 10년 뒤에 강남권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률이 원체 한번 뛸 때 크게 뛰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엄연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유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꼭 내가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재건축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시장에 적용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재건축 가격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기존 아파트들도 분명히 조정을 받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은 보합 시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분할 때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처분할 시기는 빨리 잡아서 좋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차라리 앞으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신 이후에 처분 시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적을 확실하게 하셔라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문자 빠르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99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신당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3억 선이고 전용 면적은 12평인데요. 월세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추후에 향후 매매 가격도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신당동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수요자가 많아서 그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매매 가격은 충분히 올립니다. 왜 이미 수익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요. 신당동 지역 자체의 입지가 도심 업무타운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죠. 즉 도심의 업무 중심지구로만 이루어진 곳에 붙어있는 주거 배후지가 되기 때문에 도보로도 얼마든지 진입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 움직이시다면 충분히 가치 상승이 있고요. 이것은 신당동뿐만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슈 부분에 다뤄봐드렸던 이 체크 부분에서 다뤄봐드렸던 서울의 도심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역세권 또는 역세권과 약간 살짝 거리가 있어도 거점으로 지정된 지역들 이런 곳들이 앞으로 더욱더 개발이 집중될 것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요, 앞으로 충분히 좋은 투자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거고 알토란 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있는 거점의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